여러분, 에그플레이션, 쉽게 말하면 농산물발 가격 인상, 가격 인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갑시다. 가격 폭등.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하는 의미에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. 그런데 지금까지는 에그플레이션 덮친다 혹은 에그플레이션 온다 하면서 물음표가 항상 달렸었습니다. 그런데 그 물음표가 사라졌어요. 이제는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. 그만큼 말입니다. 지금 농산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이게 버텨내기가 쉬울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입니다. 그만큼 상상을 초월한 가격 인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. 1년 전 대비 대두유 선물 가격 상승률입니다.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실제 거래하는 내용을 1년 전과 비교해 보면요. 218%나 급등했어요. 폭등했습니다. 아마 여러분 218% 올라가고 이런 것을 아마 선진국에서 아마 보는 거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. 이게 남미나 혹은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200%, 300%, 1000%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볼 수 있었던 일이지만 선진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마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.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. 1년 전에 대비해서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. 대두만 해도 대두유만 해도 이만큼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 시장이 그야말로 발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. 발작. 좀 잔인한 표현으로 하면 미쳐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. 미쳐 날뛰고 있다.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. 그게 앞으로 올 것도 아니고 지금이에요. 지금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겁니다. 248%는 말이 안 되는 그냥 엄청난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.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요. 이게 기미가 안 내려가요. 지난 2021년 12월 1일에 대두유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55.05센트였거든요. 3월 1일에는 76.80센트까지 올라가더니 3월 30일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72.66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의 30%가 오른 숫자죠. 30%가 오른 숫자면 이게 218%에 그만둘 것이 아니라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. 또 올라갈 수 있다.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는요. 식용유 쇼크다. 이런 표현을 아예 써버립니다. 식용유 쇼크다. 식용유 쇼크가 와서 전 세계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물가가 다 올라갈 판이다. 여러분 식용유를 어디서 씁니까? 식용유를 쓰는 곳은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곳 이런 데서 많이 씁니다.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식용유가 올라가면 당연히 말입니다. 제품의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갈 겁니다. 예를 들어 치킨 아니면 도너츠, 돈가스 가격 인상이 아마 대기하고 있습니다. 올리고 싶죠. 진짜 많이 올리고 싶죠.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게 아마 전 세계에 있는
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아마 고민 중에 큰 고민일 겁니다. 그런데 전 세계의 어떤 이 대두유가 올라가는 거 그나마 말입니다. 곡물이 많은 나라는 그나마 괜찮아요. 근데 대한민국처럼 곡물이 없는 나라는 이 가격 올라가는 게 더 심각합니다. 더 심각해요.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. 해표 식용유나 오뚜기 콩기름 일반적으로 식용유 하면 해표를 많이 쓰잖아요. 그죠? 해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. 그런데도 말입니다. 1년 만에 가격 올라간 거 보세요. 이게 가격 올라간 게 저 정도면 굉장히 큽니다. 여러분 자, 해표 식용유만 보자고요. 2,900원에서 죄송합니다. 2,900원에서 3,900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34% 올라갔습니다. 34%. 야, 우리 소비자 물가가 3.7% 올라간 거에 비하면 지금 몇 배입니까? 거의 뭐 10배죠. 10배. 그죠? 예. 오뚜기 콩기름은 더 심각합니다. 오뚜기 콩기름은 1980원에서 35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81% 올라갔어요. 81%. 이게 업체마다 하는 이야기가 콩값이 폭등을 했는데 이게 식용유 값이 안 올라가는 게 그게 더 이상하다.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폭등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오죽했으면요. 식당에서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.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가격이 오른다. 한 달에 한 번씩. 한 달에 한 번씩 가격이 오르는데 이게 식용유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, 설탕, 뭐 국간장 뭐 할 것 없이 다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. 다 같이 오른다. 그만큼 말입니다. 원자재에 대한 가격 폭등은 결국 물가 상승에 아마 기반이 될 겁니다. 결국 올릴 겁니다. 왜 이렇게 올라갈까? 참 세계 시장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데다가 이게 코로나가 많이 걸리니까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생산량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게다가 여기에 이상기후까지 때려버렸어요. 이상기후까지 때리니까 수확량이 더 줄어들었습니다. 수확량이 더 줄어든 데다가 이게 공급망에 대란까지 일어났어요. 배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. 더 올라가요. 여기에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물량마저도 줄었어요. 물량마저도. 식용유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카롤라유, 해바라기 씨유 이런 게 세계 7위고요. 해바라기 씨유는 세계 1위입니다. 그런데 이런 게 안 나오면요. 결국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 식용유가요. 전략물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. 전략물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식용유 수출입을 통제한다는 뜻이거든요.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.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. 팜유를 쉽게 말하면 수출할 때 이게 굉장히 자재를 유도한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자재를 유도한다. 말이 자재를 유도한다 이런 선량한 표현을 쓴 거지요. 실제로는 수출 안 한다는 뜻입니다. 지금 팜유가 50%나 올랐거든요.
그만큼 말입니다. 식용유 하나가 전략물자 취급을 받고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. 심지어요. 독일 일부 마트에서는요. 식용유가 없어요. 동이 났다.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. 이게 식용유에 대해서 개인당 구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여러분 시장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에그플레이션이 터졌는지 이제 이해가 아마 되실 겁니다. 근데 문제는요. 이게 앞으로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앞으로 더 심각할 수 있다.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산물의 작업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. 특히 말입니다. 곡물의 작업률은 말도 못하게 떨어지고요. 밀은 0.7%밖에 안 되니까요. 대두도 2019년 기준으로 26.7%밖에 안 됩니다. 옥수수도 말할 것도 없고 3.3%고요. 대두가 26.7%인 상황에서 말입니다.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. 아예 없어요. 그냥 해외에서 곡물 가격을 올리면 그냥 그대로 온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온몸으로 맞을 수밖에. 온몸으로 맞는다는 건 그만큼 말입니다. 물가가 이제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.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.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워낙 악재들이 이 곡물 시장에는 덮치고 있어서 결국은 식량 위기가 터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요. 식량 위기가 터지는 게 뭐겠습니까? 우리가 식량 위기 밥을 못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니까 밥을 못 사 먹는 사람도 생긴다는 뜻이에요.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식량 위기가 아닙니다. 내가 먹고 싶은 것조차도 먹기가 부담스럽다. 돈이 없어서 굶는다. 이게 식량 위기입니다. 지금 그런 식량 위기가 저는 이미 이 빈국 있잖아요. 가난한 나라부터 터진 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. 우리도 지금 에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결국 말입니다. 서민이나 취약계층은 점점 밥 먹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사실 조금씩은 두렵습니다. 그만큼 말입니다. 에그플레이션의 어떤 충격은 점점 이제 현실이 될 거고요. 물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. 참 어떤 대책이 없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